알아두세요. 나이가 들면 잘 챙겨 먹어도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암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아픔과 싸우고 있는 노년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잠시 벗어두고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현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맞서 싸워 이기는 비결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오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립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고 계란을 삶아 먹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먹는데도 힘없이 쓰러져 가는 걸까요? 왜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뚜껑 하나 따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지라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근육 도둑이 우리 몸을 훔쳐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근육 도둑,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뼈가 부러져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에 눕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욕창이 생기고 식욕을 잃고 결국에는 인지 능력까지 저하되어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2시간씩 걸으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며 늘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어르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근육은 눈에 띄게 사라졌고 늘 총명하시던 눈빛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 걸까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앗아간 것은 빙판길 사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근감소증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거대한 저장고이자 외부의 병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며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난로와도 같습니다. 이 중요한 근육이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스스로 하나씩 뽑아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린 적이 있으신가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저도 그래요 라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고기 한 근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대부분 근육으로 갔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이 소고기 한 근을 먹어도 우리 몸은 그중 절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을 부어도 헛돌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단백질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무서운 것인데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눈에 보이지도 특별히 아프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근육입니다. 염증 물질들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근육까지 분해해버립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환경오염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만성 염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채워넣고 다른 한쪽에서는 염증 때문에 근육이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니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밑 빠진 독을 막고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는 3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들은 비싼 보약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약재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부럽지 않은 보물 같은 음식들입니다. 바로 황태와 마른 새우,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제가 왜 하필 이 3가지를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그냥 말린 명태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강원도 덕장에서 밤에는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스르르 녹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만들어진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의 단백질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무려 60%가 넘습니다. 이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황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보호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해서 근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간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황태는 바로 이 간을 깨워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또한 황태는 그 어떤 생선보다도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순수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자, 이 황태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황태를 물에 살짝 불린 뒤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푹 끓여 보세요.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면서 황태 속의 아미노산과 영양분들이 국물 속으로 모두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국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극대화되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황태의 모든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하나 풀어 넣으면 단백질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황태국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을 깨우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작지만 위대한 힘을 가진 마른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에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은 기댈 곳을 잃고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와 근육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마른 새우는 칼슘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의 10배가 넘는 칼슘을 함유하고 있죠. 그런데 마른 새우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껍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우리 근육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스타잔틴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우리 몸속의 염증 불씨를 꺼주는 최고의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의 수천 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즉, 마른 새우를 먹는 것은 칼슘으로 뼈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동시에 아스타잔틴으로 근육을 공격하는 염증 도둑을 막아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른 새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마른 새우를 믹서에 곱게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나물 무침을 할 때 한 숟가락씩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매일 식사를 통해 칼슘과 아스타잔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겁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고소한 마른 새우 한 줌을 드셔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보물 같은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당장 식단에 추가해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 댓글에 저는 황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새우가루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개적인 약속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식재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즉 서리태는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소플라본은 바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는 검은 콩이 보약 중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의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눈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젊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식품인 셈이죠. 검은 콩을 가장 꾸준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매일 검은 콩밥을 해 드시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을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검은 콩을 삶아서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검은 콩을 한번 삶아서 냉동실에 소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아 드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황태, 마른 새우, 검은 콩, 이 세 가지는 각각 간 해독, 뼈 강화와 항염증, 그리고 호르몬 균형과 항산화라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어벤져스 군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근육 도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모르게 근육을 파괴하고 있었던 최악의 음식 궁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몸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퇴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된장국에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넣어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은 것들만 모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몸속에 쌓여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돌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의 칼슘도 시금치의 철분도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최악의 조합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소고기와 부추입니다.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부추 무침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소고기와 부추를 모두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열이 많은 음식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만성적인 두통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부추 대신 찬성질을 가진 깻잎이나 상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빵과 오렌지 주스입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 한 조각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아주 서구적이고 간편한 식사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빵의 주성분인 밀가루는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침 속의 소화 효소에 의해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까지 함께 마시면 우리 몸의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남는 당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조합이니 빵을 드실 때는 주스 대신 따뜻한 우유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장어와 복숭아입니다. 장어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장어를 먹고 난 뒤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장어의 풍부한 지방 소화를 방해하여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심한 복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악의 궁합은 미역과 파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파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더해질 것 같지만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미역의 풍부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미역국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죠. 또한 파의 미끈한 성분이 미역 고유의 맛과 향을 해치기도 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파 대신 마늘을 넣어 맛을 내는 것이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최악의 궁합들을 오늘부터 당장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은 댓글에 나쁜 궁합 오늘부터 끝이라고 외쳐주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바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2주간의 근육 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식단 계획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와 달걀을 넣은 국에 검은 콩밥 반 공기를 드세요. 점심에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되 마른 새우 가루를 넣은 나물 반찬을 꼭 하나 추가하세요. 저녁에는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요리를 샐러드와 함께 드시고 역시 검은 콩밥 반 공기를 드세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 입이 심심할 때는 볶은 검은 콩이나 마른 새우를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지쳐있던 근육 공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계획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어려운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속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는 것을 10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제자리에 서서 하지 마시고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에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30분만 걸어도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자전거를 타는 신용을 50번만 해보세요. 복부와 다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딱 2주만, 아니 단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오를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저의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던 생생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맞이하는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연금이자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 황태 한 마리, 마른 새우 한 봉지, 검은 콩 한 봉지를 사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실천으로 옮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댓글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주 뒤에, 아니 한 달 뒤에라도 꼭 이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자랑해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계단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저는 이곳에서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